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담은 교시를 내렸습니다. 불교계에는 한중일 불교협의회를 통한 노력을, 한일 양국 정치인들에게는 중도 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하길 각각 당부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해법을 찾기 위해 불교계가 다음 달 일본 현지에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국립공원에서의 각종 수탈 흔적을 보여주는 국립공원공단 탐방 프로그램이 귀중한 역사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진각종 자성동이 풋살 대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유소년 포교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 외교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담은 교시를 내렸습니다. 불교계에는 한중일 불교협의회를 통해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고, 한일 양국 정치인들에게는 원흉무해한 중도 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조계종은 전국 사찰에서 국난 극복을 발언하는 기도에 나서며 오늘 10월 한중일 불교도 대회에서 평화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닥쳐온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종도들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진제 대종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대독한 국난 극복을 위한 교시를 통해 불교는 한반도 전래 후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민과 함께했고, 고려시대 8만 대장경 조성 등으로 국난 극복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당시 서산, 사명, 처형대사가 실천한 구국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총무원장 스님이 한중일 불교협의회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진제 대종사는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을 향해 대립을 멈추고 중도 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엄중한 시기 불교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치인은 상대적 대립의 양변을 여의고 원흉무해한 중도의 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는 국가와 민족의 구분 없이 동체 대비 자비 실천과 사바세계 생명 평화를 영구히 보존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조계종은 이 같은 이례적인 종정 교시에 대해 한일 관계의 급격한 악화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중 무역 갈등 등이 겹치면서 커진 국가적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정 교시에 따라 조계종은 앞으로 종단사나 전국 주요 사찰에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담은 현수막을 걸고 불자는 물론 사찰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을 방침입니다. 특히 조계종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해온 한반도 평화 통일과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불교도 축원을 한반도 평화와 국난 극복을 위한 불교도 축원으로 변경해 천만 불자들의 정성을 모은 기도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한반도 평화 통일과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불교도 축원을 각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축원에서 더 같이 동참하여 국난 극복을 위한 한반도 평화와 국난 극복을 위한 불교도 축원으로 이렇게 함께 1천만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기도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에서 동북아 평화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정치적 긴장을 종교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과거 8만 대장경으로 국난을 극복했듯이 앞으로 전국 사찰에서 울려 퍼질 천만 불자들의 간절한 기도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 불교계가 일본 현지에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계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방일 특사단을 꾸렸습니다. 한일 불교 문화 교류 협의회 이사장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 실무 총책인 사무총장직을 30여 년간 지내면서 일본 불교 지도자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불교계에서도 그 일본 한일 불교 5대를 가진 지가 문화 교류를 가진 지가 40년 됐죠, 홍파 스님. 그래서 이제 홍파 스님을 이렇게 단장으로 해서 일본에 이제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사단은 8명 규모로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 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향훈 스님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일본 측 불교계와 방문 시점을 조율 중인데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사단은 정토종 대본산인 광명사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과 부회장 시바타 테지켄 스님 등과 회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른 종교보다도 불교가 양국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교류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수수방관하고 보고만 있기는 좀 못해서 일본 불교계 지도자와 또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토종 증상사 후원 모임인 정광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단 파견이 외교적 성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일본 불교 지도자들과의 회담 자리에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성명서가 채택될지도 주목됩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양국에 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일본 불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할 예정으로 있어요. 한일 불교계는 이번 만남에서 40번째 맞는 내년 한일 불교도 대회를 미륵신앙 성지 김제 금산사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불교계의 특사단 파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일본 등 주변 국가와 북한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 수위는 한일 관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번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남북 관계의 구상을 밝히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2017년과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남북 대화가 급진전된 지난해 평화경제, 경제 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모두 대북 관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경축사는 한일 관계가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비판을 자제하고 대화를 촉구할지 아니면 강경 대응책에 무게를 둘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월요일 수보 회의에서 감정적 대응은 안 된다고 밝혀 비판보다는 극복을 위한 해법 제시가 주로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도 최근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정면 대결 양상에서 한결 차분해진 분위기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전선에서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이거를 꼭 선두에 나서서 하는 모습은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다.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 참모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다른 사람 시켜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더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메시지 수위에 맞춰 단어와 표현, 어조 등의 세심한 선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제 문제로 생기는 어떤 안보 위기까지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 8.15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서 위기를 반전의 계기로 삼는 그런 메시지를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이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담긴 대일 메시지를 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한일 두 나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광복절인 만큼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에 따라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일부 문화재 정책을 놓고 드러난 문화재청과의 입장 차이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정재숙 청장에게 불교 문화재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문화재위원 개편 과정에서 스님 참여 숫자가 축소된 것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련의 사태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정당과 뜻이 잘 맞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뭐 이렇게 오늘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에 정재숙 청장은 문화재위원 결원 스님들을 언제든 추천해 주시면 전 분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한 뒤 올해 9천억 원인 문화재청 예산이 내년에 1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불교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결원돼 있는 5분은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뭐 이미 다 말씀드린 대로 전 분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놨으니까요.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또 내년 그 다음 2년 뒤에 이제 새로 위촉하고 그럴 때도 그 불교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불국사 정문스님과 수덕사 우봉스님, 금산사 법진스님, 대흥사 향문스님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제360차 회의를 열고 교구별 직선직 보궐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이들 4명 스님들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자격심사를 통과한 스님들은 투표 없이 오는 29일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일에 당선증을 교부받고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로써 모두 5석의 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26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를 통해 직능직 법제분과에 단독 입후보한 환풍스님의 당선 여부만이 남았습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았지만 국립공원 곳곳에는 일제 수탈을 보여주는 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탐방 프로그램은 일제 강점기의 수탈의 흔적을 보여주는 역사 교육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신두식 기자입니다. 국립공원은 이제 국민들의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지만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단은 국립공원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흔적들을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선제길 해설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 목재 수탈과 노동력 착취 등이 이뤄졌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거리는 오대산에서 이송한 목재를 가공했던 조선총독부 산하 목재 회사가 있던 자리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척시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자원을 되게 많이 수탈해 갔어요. 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그 채취권을 얻어내요. 그러면서 거기 아래 한 9km 정도, 8km 정도 내려가면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옛날 그 지명이 회사거리예요. 거기가 왜 회사거리냐면 목재를 만들던 제재소가 있던 자리예요. 오대산에는 일제강점기 목재 수탈과 노동력 착취 등의 이유로 화전 및 마을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월정사와 상원사의 선제길 구간에는 화전 및 가옥토 약 50곳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의 목재 수탈로 사찰림도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이제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이제 오대산에 이제 나무가 이제 좋으니까 그 나무를
이제 벌목하기 위해서 나무 이동 수단으로 놓았던 이게 레일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심도는 경상남도 거제시 이룸면에서 동쪽으로 1.5km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과거 일제강점기 해군 기지로 사용된 아픈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936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본 해군의 군사 요충지로서 함포 요새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형을 유지한 포진지 4곳과 지하 벙커식 탄약고 등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일본한테 그 일제 36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나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은 국립공원이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불교의 5대 명절 백중 우란분절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 먼저 떠난 부모와 조상들의 넋을 위로하고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 천탑사는 백중을 앞두고 삼낭진읍 미전리 경내 그린피아 수목장에서 합동 영가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천도제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지 월봉 스님과 유가족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해 바라춤과 진혼무, 천도의식 등을 통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밀양 천탑사는 지난 2013년부터 경내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관음정사가 불기 2563년 하한거 해제를 맞아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관음정사 신도들은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기도를 봉행하며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허물들을 속죄하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관음정사는 지난 30년 동안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봉행해 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자님들이 마음의 죄를 허물고 청정한 부처님의 종자를 싹 틔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관음정사의 대표적인 기도로 자리한 자비도량 참법 기도는 신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유소년 포교회장 진각종 자성동이 풋살 대회가 14번째로 경북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 사흘간 땀과 열정을 쏟아내며 우애를 다졌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중등부 풋살 대회가 경주 위덕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대회에는 자성동이부 15개 팀, 중등부 10개 팀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습니다. 전국 교구에서 모인 선수 400여 명은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풋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종단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청소년 포교에서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심신단련과 화합으로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고 교류하며 화합하는 기틀을 또한 마련했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에도 아랑곳 않고 운동장을 누비는 선수들은 지친 기색 없이 열띤 시합을 펼쳤습니다. 정규 경기뿐 아니라 일반부의 특별 경기, 그리고 보물찾기와 골든벨 퀴즈대회, 명랑운동회 등 나이와 성별을 떠나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자성동이들은 대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서 후배들이 안전하게 달리고 놀 수 있게 도왔습니다. 저희는 꼭 경기에 열심히 뛰어서 1등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1등 하면은 고기를 사주신댔습니다. 친구들하고 재밌게 할 수 있고 우승하면 뿌듯해가지고 계속 참가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우승했었는데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우승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풋살 대회를 주관한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내년 법인 설립 20주년에 맞춰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대회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자성동이 친구들과 또 자성동이가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고 그 이후에 청년 포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기틀을 좀 마련하고자 하고 축구만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당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참여하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장을 좀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포교로 시작한 자성동이 풋살 대회는 종단의 미래를 받쳐줄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도서관을 찾아 더위도 피하고 마음의 양식도 쌓는 이른바 북캉스가 인기인데요.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시내 권역별로 중대형 도서관 5곳을 더 짓고 도서관을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이 아닌 신개념 문화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시립도서관은 서울시청에 위치한 서울도서관이 유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엔 역부족인 데다 이용객들도 대부분 공부방 개념으로만 찾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부지 비용을 포함한 예산 3,100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의 중대형 시립도서관을 권역별로 5개 더 짓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요구하는 도서관의 미래성과 발전 방향을 담은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새로 지어질 시립도서관들은 뉴욕의 과학산업 비즈니스 도서관처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 전문 도서관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울식물원과 근린생태공원들이 입지하고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강서구와 관악구 등 서남권에는 과학환경도서관과 창업 비즈니스 도서관이 각각 조성됩니다. 또 디지털 미디어 관련 기업이 밀집한 서대문구 등 서북권에는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이, 전국 최다 대학이 밀집한 도봉구 등 동북권에는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복합문화예술시설이 많은 송파구 등 동남권에는 공연예술도서관이 건립됩니다. 권역별 그 시립도서관들은 그 권역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으로서 권역에 있는 여러 도서관들을 여러 가지 통합하고 지원하고 또 서울의 도서관 정책을 실행하고 시는 이 밖에도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들을 추가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한편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개설해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시내 모든 도서관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중대형 시립도서관이 더 지어지고 문화복합시설로 변화된다는 소식에 시민들도 반겼습니다. 도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수험시설이나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복합시설로서 좀 더 즐길 거리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을 단순한 공부방이 아닌 특화된 정보를 나누고 이웃과 소통하는 시민문화 활성화 공간으로 바꾸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가 광복절을 맞아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내 대한제국실에서 공개됩니다. 이 태극기는 고종이 외교고문 오원 데니가 1890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사한 겁니다. 올해 광복절 정부 경축식이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광복 74주년인 광복절인 내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각계각층 국민, 사회단체 대표, 주한 외교단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인 진주대첩 광장 문화재 발굴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2016년 8월부터 진주대첩 광장 지표 조사를 시작해 시굴,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를 지난달 말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불교계 최고 어른이 교시를 내린 이유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는 종단에 한중일 불교협의회를 통한 노력을 주문했는데요. 다음 달 불교계 특사단이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한일 양국 관계에 좋은 결실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8월 14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